한번 시작해보죠. 네. 양수영 마담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야, 결혼하고 지적질하는 수다쟁이가 됐다. 저는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뭐 칫솔을 이렇게 해놓고 누가 이 안 닦았냐, 오늘 피통 가지고 와라, 불 누가 안 껐냐, 물 누가 안 내렸냐 이런 거 너무 많이 듣고 신발 정리 누가 안 했냐 이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살면서 제일 제가 안 해야 된 것 중에 1순위가 잔소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가 셋이니까 뭐 오늘 숙제 다 했니? 이게 한 번 물어보면 되는 게 아니라 3번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이제 말이 늘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 도와주시는 우리 남편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왔더니 저희 남편이 3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딱 만났는데 동남아 난민 같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 머리 숱이 없는 사람은 살까지 빠지면 더 사람이 난민 같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경재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공진단을 좀 이렇게 달라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고 공진단을 해줬으면 열심히 드시기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꼭 제가 오늘은 드셨어요. 물까지 떠다 줘야지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나가는데 좀 얼굴에 생기가 돌았나 싶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찬빗을 가져오더니 이렇게 이제 빗어서 이렇게 머리숱이 그렇지도 없는데 이거를 딱 빗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노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간섭을 안 해야지 하는데도 푹 하고 웃음이 나오면서 잠깐만 해서 이렇게 막 흐트러뜨려서 마치 숱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최근에 이제 너무 최악이 된 거는 제가 이제 워낙 건망증이 심한데 이게 갱년기가 들어서면서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갑자기 있다가 엄마 이 얘기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랬니? 엄마가 이 얘기 벌써 했었니? 미안해. 이래 되는데 점점 더 그렇게 되는 저를 바라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한심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감됩니다. 아이가 생기고 면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오지랖인가? 알아서 다 하게 놔둬야 되는데. 결국은 집에서 아내가 하는 역할이 그냥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만이 아니라 매니저 역할도 해야 되고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 역할도 해야 되고 뭐 전화 교환수 요리사 하다 보면 그 역할마다 대화들이 많아지니까 말이 분량이 많아지는 것뿐이고 연애야 뭐 로맨틱 코미디지만 결혼 생활은 정말 처절한 삶의 체험 현장이고 살벌한 다큐멘터리여서 감독으로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숫자가 많아지고 좀 과격할 뿐이지 저희가 갑자기 뭐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하고 뭐 이런 거면 꼭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남자분들이 감독을 안 시켜줬는데 왜 자기가 감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책임감이 운명장도 모르지만. 안 줬는데 스스로 책임감, 그러니까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그냥 머리 빗고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서 남편이 한번 망실 크게 당해보면 아니, 진짜로 이경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연애할 때 너무 여리고. 저희 와이프가 저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네. 옆에서 팔짱을 껴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 좀 많은 사람들 만나서 떨어져 있으라 창피하다고. 이상형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형이 됐어. 이상한 형 아니었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말 이제 요즘은 이제 사이가 좋아졌는데 한 5, 6년 전에 사이가 안 좋을 때 와이프가 이렇게 이제 방이 좀 어두컴컴해요, 와이프 방은. 항상 불을 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녀의 방 같은 느낌.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푸시 이렇게 보는데 왜 그 어두컴컴한데 고양이 눈빛이 바짝바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보여. 거기서 일단 한 번 좀 놀래요. 그래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왜 어디 아파 그랬더니 아프긴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딱 그러는데 그 눈에 체념과 독한 눈빛이 막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어봐요. 뭐 문제 있어? 그랬더니 문제 없어. 그리고 또 들어가 자는 거야. 그게 더 무섭다. 이제 그게 남편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막상 부닥치면 이혼이니까 부닥치지는 못하고 스스로 이 동굴 같은 방에서 웅크린 채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막 참으며. 네,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아내분들, 여성분들이 독해지고 뭐 말 많아지고 지적질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알파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면은 공부도 잘했고 또 좋은 대학도 갔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남편하고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그거를 고쳐보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잔소리에 처음에는 잔소리도 좋은 말인데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저 독해지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독해지지 않고 그러려면은 좀 내려놓는 것도 아, 저 남자는 그냥 저런 남자구나. 아니, 자기가 고치려고 하니까 점점 독해질 수밖에 없다. 아,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라 아내 잘못인 거네요? 100% 내 잘못이지. 그렇지. 괜히 내가 미안하고 그랬네. 이거 진짜 생각해봐 누가 자기를 고칠 수 있겠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뭐 독해지기 전에 여자가 남편보다 말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전에도 한번 뭐 양지진 원장님 말씀했지만 뇌 구조 자체부터가 남자들한테 비축된 언어량이 뭐 훨씬 더 적고 근데 그 적은 그러니까 총알로 치면 남자에게 아마 100알 정도의 총알이 있으면 사회에서 거의 90발을 쏘고 오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 갖고 있는 건 10발 정도고 아내는 400발, 500발이 있는데 동네 아줌마랑 떠들어도 남편한테 준비된 총알이 100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발과 100발의 차이가 날 뿐더러 그다음에 말이 고픈 거죠, 아내는. 남편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말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 게 남자들은 결론부터 얘기를 해요. 그냥 어떤 결론. 근데 기승전결이 없고 그냥 결결결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아주 사소한 얘기도 기승전결로 얘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 뭐 이 연필 하나 샀어가 아니라 뭐 그런 데 있잖아. 요새 동네방네 그렇게 연필 유행이라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딜 갔었지. 그래서 보니까 남자들끼리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윤경 있어서. 마담님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하는데 이건 약간 동의 못하는 게 기승전결이 아니에요. 여자들의 말은 기기기 전전전전 좋은 지적이에요. 결혼 없어. 어찌됐든 그 말도 전 공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전에 했던 말이 전부 다 무의미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됐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말 숫자만이 아니라 된 것 같고요. 요즘 보면 이제 역전이 돼서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바깥에서 말을 많이 하고 돌아오고 집에 오면 별로 남편이 하고 싶지도 않고 강아지랑 더 얘기하고 싶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은 바깥에 가서 친구를 만나지 않는 날을 오면 저를 기다리고 있죠. 얘기하려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 세월호도 얘기하고 싶고 뭐 장관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저는 뉴스 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드디어 뉴스랑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안 되지? 뭐 이러고. 말씀에 전적 동의하는 게 정말 50세 기준으로 남성은 여성이 되고 네. 여성은 남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호르몬이? 예,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를 별로 무시했던 남성들은 50세가 되면 이제 여성들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찾게 되는데 별로 해놓은 게 없잖아요. 사회생활만 하다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없는데 여성들은 이제 자기 위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 50세가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에서는 호르몬 관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성들은 왜 임신하면 자궁이 커지잖아요. 그 남자는 50세부터 전립선이 커져요. 아,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예, 똑같아요. 그게 임신만 아니지 자궁 커지는 기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를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전립선 수술을 하고 온 남자들은 너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궁 수술한 것처럼. 예,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요. 아, 실제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문제도 있지만 왜냐하면 전립선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수술을 해서 이게 여성한테는 자궁이 잃었던 것처럼 그런 상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게 50세가 좀 예. 얼굴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 금방 빨개지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괜찮아, 게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도 말이 많아졌는데 이게 남자 여자가 대화하는 게 다르다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한 게 뭐냐면 친구랑 교통사고 났다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남자끼리 1시간씩 통화 안 하잖아요. 통화했어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그래서 누가 사고 났대. 그랬더니 집사람이 왜 났대? 글쎄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말이 좀 많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아내가 말을 많이 해서 집에가 말이 없어지는 건가요? 전 말이 재미가 없어요, 와이프 하는 얘기.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 얘기가 주부들 이야기가 많으니까 예. 재미없거나 사소하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재밌어요. 내가 바뀐 건지 와이프가 좀 재밌어진 건지 자기네 모이면 2가지 자랑하면 안 되는데 개 자랑하고 자식 자랑 뭐 이런 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서 요새 와이프 얘기 진짜 메모한다니까요. 재밌어요. 동심에 써도 돼 이러면서 하니까 요즘은 와이프 얘기를 제가 많이 경청하게 돼요. 왜냐하면 형이 이제 5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전립선이 커져서 그렇구나. 요새 드라마도 좀 재밌더라. 전립선 띄워봐. 나처럼 돼. 수줍어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잖아. 아,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움이 이르신 거야. 많으시고. 언제 했어요? 아니 진짜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만해. 여성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 왜 그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 해서 영화 나왔었잖아요. 명량이라고. 예. 그게 인기 있었는데 왜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밖에 없냐 하면 이 난중에도 이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기록 남긴 사람을 못 따라가요, DB가 절대. 좋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옛날 기억을 갖고 있는 여성이 싸울 땐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원균도 유명했는데 이순신 장군만 이름이 남은 이유가 이순신 장군이 쓸 때는 원균보다 본인을 잘 썼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동급이라는 얘기. 아니 참 해석 이상하게 하시네. 그냥 기록을 이거는 하는. 대화도 대화인데 자기 스타일로 사실 방송할 이제 때. 그 감정이 그게 다르게 되면은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를 더 이상 말로 안 된다 할 때 화가 확 올라올 때 자기가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방법이거든요. 남자로서 이제 왜냐하면 더 이상 화를 냈다가는 사단이 날 것 같으니. 그러니까 남자가 보통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방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 여자가 거기서 한 5분만 참아주면 사실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은 5분 이내에 가라앉기 때문에 5분만 지나고 자기도 가라앉고 남편도 가라앉고 한 30분 지나면 또 삐질삐질 나와가지고 또 대화가 이어질 텐데 거기서 멈추질 않고 방으로 쫓아 들어가죠. 그러면서 문 두들겨 안 열어 막 앞에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동굴로 숨었는데 이게 동굴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방으로 안 도망가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이게 사실은 부부싸움에 있어서 부부치료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도망가는 남편과 쫓아가는 아내거든요. 그 한마디를 해주시면 싸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를 하기 귀찮아하고 요 한마디를 안 하고 도망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마디가 뭔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아내가 만약 싸움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지는, 아니, 그게 나 원래 3시까지만 마시려고 그랬어. 라든지 뭐 이렇게 근데 약간의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엄연 씨 잘 아시지만 그거를 안 한마디에서 하고. 안 멈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안해 그럼 뭐가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남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한마디를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잠깐 목소리 높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 한마디를 알아서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 안 그럴게 라든지 이분이 발라드 가수였는데. 내가 그럴게. 저 요즘에 댄스를 바꿨어요. 오미영 씨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나도 처음에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어디가 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는 풀린 게 있어. 왜 들어가겠어? 막 이런 생각을 자꾸만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폭시키지 말고 거기서 알았어. 내가 둘이 그래, 참 재진이만 안 잡았으면 내가 오늘 3시에는 안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좀 여자를 수그러뜨릴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가 처음에는 그게 통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늦었어. 그러면은 또 미안해라고 그러면 거기서 알았어라고 안 제거리가 하잖아. 잡았다. 지난 것도 좀 이게 나오잖아요. 미안해라고 남자가 왜 맨날 미안해라고만 하냐. 남자가 얘기하는 미안해는 이제 상황 종료하자는 미안해고요. 여자가 생각하는 미안해는 너 꼬리 내렸어. 이제부터 시작이 하거든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전화 안 하는구나. 저는 여자지만 어떤 분이 그 어떤 사이트에 남성분이 글을 올렸어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말 부인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싶어서 꼭 가정사 문제가 아니라 뭐 시사 문제 같은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부동산 값이 이번에 뭐 특히 강남에서 몇 프로 올랐다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부인이 그렇게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살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지금 인정하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거 특별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했더니 네가 정치인이야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이 정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투의 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 밑에 댓글들이 여성들이 어머 전 제 남편이 쓴 줄 알았어요. 너무 제 얘기예요. 다 알아요 부인들도. 근데 부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즉슨 그게 남편 때문이에요? 종은 다르지만 우리가 미국인하고 프랑스인이 만나도 그냥 영어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제3세계 어들 쓸 때도 있듯이 저희도 그렇거든요. 우리 남편이 아까 말했지만 동굴에 들어가는 거 할 때 옛날에 꼭 쫓아갔었어요. 문 열어 물 뿌린다 뭐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구나. 이때 나는 동굴에 따라들 이유가 없죠. 저 혼자 커피를 마시거나 조인성 나온 드라마를 보거나 하고 안구정화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 시기가 오래 걸리는데 이게
시기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화도 냈다가 억울했다가 말도 많아졌다가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이게 달라서 그런데 여성들은 남편이 어떤 한 얘기들은 다 거의 돌에 새겨져요. 뼈에 새겨지고.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물에 새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적어도 우리 아내를 좋아하는 일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싫어하는 일은 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마운데 소설 같은 건 많이 읽어요. 남의 세계. 그래서 제가 그걸 해마다 문학상을 탄 소설책을 읽는 남편을 몇 년째 보다가 그 책을 던져버렸어요. 읽지 마. 여보. 당신 마누라가 뭐 때문에 반복적으로 괴로워하는지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의 삶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문학상 책을 가보진 않아요. 그런데 50대 되더니 왜 그렇게 또 꼬리를 내리면서 불쌍하게 저를 넘버 1으로 쳐주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또 그것도 싫어요. 아니 싫은 건 아니고 왜 저렇게 갑자기 저럴까? 전립선이 터졌대잖아. 근데 저희 아내도 저한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잔소리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왜 물 말아 먹냐, 왜 불렀는데 왜 와서 빨리 밥 안 먹느냐, 뭐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듣고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대꾸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 맞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고쳤어요. 아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많이 고쳐요. 고쳤어요? 많이 고쳤어요. 정말 많이 고치니까 아내가 잔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지더라고요. 와이프 입장에서 대화였구나, 그게. 그 대화였어. 대화 없어요. 졸업시켜야 돼. 깨끗하니까. 가르칠 게 없다 하잖아요. 내가 TV 보고 있다가 안방에서 여보 밥 차렸으니까 밥 먹어. 또 불러 좀 뻔히 알거든. 가면 되는데 불러주는 거 뻔히 알거든. 3번 불러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아내가 이제 밥 차리면서 대체 왜 그래? 좀 한 번 불러 좀 와서 먹어. 그런데 그게 좋아 나. 그런데 아니.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왜?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 잔소리를 들어요? 근데 와이프가 화날 때는 여보 밥 먹어?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잖아. 없어졌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고 싶은데 안 불러.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배고프면 나가잖아. 나갔을 때 앉으면 말을 안 해. 안 하죠. 잔소리를 안 해. 그럼 그 밥이 맛있겠냐. 그러니까 홍림 씨는 3번 부를 때 살아있는 느낌을 그치, 주지만요. 여자로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서서 1시간 넘게 음식을 했으면 그건 내 생각. 내가 그건- 한 번 불렀을 때 와서 먹어주는 게 나에 대한 따뜻할 때. 보답인데 왜 나를 3번이나 가게끔 할까? 정말 저 사람은 배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이 상해져요. 아니, 녹음해놓은 건 어떨까요? 여보 밥 먹어. 아니 그게 정말 이렇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요. 진짜요? 그래서 화가 나요? 이렇게 잔소리하면서도 차려주는 아내가 좋아요? 아니면 밥 먹어 했는데 안 먹으면 나 혼자 홀랑 먹고 치워버린 저 같은 애가 나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남편들이 거기에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길들이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남편하고 좀 사이가 소원해지면 강아지하고 소통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강아지하고 소통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아지는 내가 말하면 일단은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듣는 척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얘는 강아지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안 한다고요. 남자들은 원래 성향이 원샷 원킬이잖아요. TV 보는데 들어오면 저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모자르는 거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그러니까 여자는 스마트폰으로 치고 남자는 투지폰으로 치면 스마트폰이 투지폰을 갖다가 갖고 기도를 해보세요. 제발 투지폰한테 그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이 스마트폰 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셔야지. 왜 자꾸 자기 속을 그래서 이렇게 새 돈 들여서 들썩이냐.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바꾸실 안 때 하고. 바꾸실 때도 그냥 내비뒀다가 바꾸시는 게 낫지. 오영실 마담 얘기 하나 드릴게요. 마녀가 좀 왜 예쁜 거야?
반어법인가요? 너무 자기적이야. 글쎄, 그 성악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또 아이를 가지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래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뭐 아나운서라 사실은 낭낭한 소리로 늘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아이 남자애 둘을 키우면서 앞집에 사람이 저는 오영실 아나운서가 사는 게 아니라 깡패가 사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할 만큼 어느 순간에 저도 막 그 두 아이를 제가 소리 지르지 않고 주입을 안 시키면 잃어버리니까 정말 그냥 양쪽에 애 둘을 끼고 이 뒤에다가 정말 그 기저귀 가방을 매면서 그렇게 키워왔거든요.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지 저는 솔직히 몰랐는데 며칠 전에 이제 가족여행을 가면서 우리 아들이 자꾸 이렇게 눈이 작으니까 이렇게 눈을 치켜 뜨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얘 20대에 벌써 이마가 그렇게 주름이 깊은 주름이 생기면 나중에는 인상이 굉장히 나빠져. 종수야, 눈을 뜰 때는 같이 고개도 들어서 이렇게 주름이 안 가게 해라. 40대에는 그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러면 엄마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근데 그 더 이상 뒤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남편이 쉿,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엄마는 잔소리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얘 말은 엄마는 화를 내는데 왜 아직 얼굴이 이뻐? 이 소리였는데 그걸 엄마는 왜 한마디에 남편은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쉿,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하면서 뒤에 그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설명해 줬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야, 내가 솔직히 너한테 화를 냈니? 너한테는 바보 엄마처럼 웃었고 아빠가 욕을 먹었지? 솔직히 생각해봐. 근데 이 아이는 남편한테 가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엄마 얼굴의 모습에는 화 많이 내는 엄마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으면서 그 애가 놀라는 표정이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걔 눈에 비쳤던 내 모습을 다시 반성을 하면서 마녀 같은 엄마 이게 과연 좋은 벼슬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눈에도 늘 웃는 엄마, 나한테뿐만 아니라 아빠한테도 늘 웃는 엄마로 거듭 태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빠한테 마녀같이 굴어도 아들이 보기엔 우리 엄마는 예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왜냐하면 샵에서 화장하면 제가 봐도 아직 괜찮을 때가 있어요. 저녁에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없는 게 없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기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화장을 하고 나면 정말 사람들이 피부 좋다고 칭찬을 하면 너무 나는 부끄러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는데도 무슨 얘기야. 애기 같아 이러는데 나는 제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행동이 이런 것들이 저는 알고 있는데 애 눈에는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남편도 도와줘야 되고 아들도 좀 한 번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한 번에 밥을 먹었으면 좋겠고 남편도 똑같은 실수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내 말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안 하셨어요. 한 번에 안 돼요. 안 돼. 변화가 안 돼.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여자 입장에서 한 번에 했었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여자가 막 그러는 게 깨우고 흔들리는 게 전 남자들은 좋아요. 근데 우리 그게. 힘들어요. 그게 좋으니까 아니에요. 정말 싫으면 아예 안 먹지. 정말 싫으면 그냥 나가서 먹겠어요? 안 먹지. 대화도 안 하고. 그게 좋은 거고 저도 또 그래요. 저도 오영실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그냥 쭈그하게 추리닝 무릎 나온 거 밥 차려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으면 대화를 하고 싶겠냐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회사 갔다가 정말 말대로 메이크업해서 딱 와서 바쁜 와중에도 차려놓고 이렇게 이쁜 옷 화장하는데 같이 먹으면 대화가 돼. 여자로 보여. 근데 저는 정말 남자가 얼마나 리기적인 동물인지. 이기적인 동물이라도 이기적인 동물이라도 영림 씨 남편, 평소에 네. 자기가 맨날 복장이 집에서 팬티도 아니고 스스로 말해 빤스 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인한테는 그렇게 막 제가 팬살을 입어도 저는 몸이 좋아요.
오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자아 비판하는 게. 영신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서 주름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특히나 남자가 40부터는 그게 본인의 인생을 드러내니까 얼굴이. 화내지 말라 이랬을 때 아들이 그런데 엄마는 화를 저렇게 내는데도 왜 이쁘지?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드님이 진짜 누난 그걸 믿는 거야? 우리 아들 얘기 듣는데 화를 낸다고 하잖아요. 화를 낸다 그러는데 화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을 때 내는 성질이에요. 남편이 마땅하게 굴면 화내요. 몹시 마땅하면 예, 남편 얹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최홍림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한테 가서 여보 나는 당신이 불러줄 때마다 거의 뭐 짜릿짜릿하니까 꼭 나 밥 먹을 때는 3번 정도는 불러줘. 이런 안목이 돼 있으면 여보 밥 먹어. 아 2번째 남았지. 여보 밥 먹어. 이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혼자만 짜릿짜릿해 있으면 아내는 진짜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남편한테만이 아니라 사회가 너무 화를 내게 만들어요.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났을 때 엄마랑 아빠랑 느끼는 강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아유 안 됐다 정도의 남성들 근데 엄마들은 피가 끓어요. 생떼 같은 내 자식을 그래서 거기에 화를 내는 게 이게 여자들이 뭐 분노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물가가 너무 치솟는데 우리는 정말 줄어드는 거는 월급뿐이고 늘어나는 건 똥배랑 물가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살림을 하다 보면 온갖 곳곳에 신경세포가 뻗어 있다 보니 남편의 자식의 사회에 국가에 화를 내는데 어떻게 조직이라도 못 하잖아요. 남자들 협회 너무너무 잘 만들잖아요. 뭐 전백년도 만들고 별의별 것도 다 만들지만 화내기 연합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참고 사귀다 보니까 어떻게 만만한 게 가족이다 보니 그냥 왜 그랬어 어쩌서 되는 걸 갖고 여성이 화가 많네 뭐 모자라네 어쩌네 뭐 조울증이네 뭐 롤러코스터를 타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하다는 얘기죠. 네, 지난번에 이어서 2번째 특강을 하게 돼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좀 살살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워낙 또 우리 최홍림 씨 제가 많이 괴롭혀서 오늘은 좀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갈수록 독해지는 아내에 대한 건데 제가 3가지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독한 아내가 부드러워지는 방법. 네, 독한 아내가 부드러워지는 방법인데 저기 이제 빈칸이 있습니다. 뭐보다 뭐가 더 무섭다. 영식이 누나보다 우리 아내가 더 무섭다. 잔소리보다 네. 뭐 조용히 하는 침묵 뭐 내지는 이런 게 더 무섭다 아닐까요? 네, 그것도 뭐 맞을 수도 있는데요. 좀 다른 건데. 갱년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갱년기보다 예, 맞습니다. 자, 완성해 보십시오.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더 무섭다. 맞습니다. 역시 윤경 기자님 대단하신데요.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더 무섭다.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춘기랑 갱년기가 붙으면 누가 질까요? 사춘기가 진다고 그때 이경재 원장님이 저희 집에서 자주 쓰는 멘트예요. 사춘기가 진다. 또 어따 대고 갱년기 앞에 지금 사춘기가 까부는 와이프가. 예. 갱년기가 지겠지. 예. 근데 누가 지냐면은 남편이 집니다. 저 모든 거에서 저 모든 거에 못 모르고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남편이. 예. 파편 맞는군요, 남편이. 그렇죠. 이게 왜냐하니까 사춘기들한테는 우리 엄마들이 보통 한 45세가 되면 딸이 15세 정도 되잖아요. 예. 30 정도의 차이가 나면 30살. 근데 이 45세가 15세가 있는데 딸들은 사실 본인들이 사춘기면은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의 갱년기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하는 우리 환자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해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춘기쯤 될 때는 나는 갱년기라 나도 힘들다 하는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괜히 이제 일 열심히 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그걸 다 쏟게 돼 있단 말이죠. 딸한테 화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액바지. 그렇죠. 예. 액바지 남편.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갱년기를 좀 이해시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엄마도 힘들단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있지만 너도 호르몬 변화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류마티스나 뭐 아토피나 루푸스나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은 누가 잘 생기냐 하면은 여자가 잘 생겨요. 자가 면역 질환은 왜 그러냐 하니까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왜 젊은 여자들을 보면 좋아하냐 하면 그 젊은 여자들을 보면은 이 남성 호르몬이 한 40%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럼 증가가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여자들은 네. 멋진 남자를 보면 그런 게 안 생기나요? 아닙니다.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돌에 열광을 하게 돼요. 몇 퍼센트가 생기나요? 그것도 40% 정도 생깁니다. 따라서 그냥 이 사춘기와 갱년기와 이 사이에 이제 임신 출산이 있잖아요. 네. 이걸 그냥 넘긴 사람들은 굉장히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춘기나 네. 갱년기 때 그 호르몬 변화를 감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겪어야 되는데 네. 그걸 무덤덤하게 넘기고 나면 60 넘어서 뭔가가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지? 무덤덤하게 괜찮아요. 지금 식단부도 다 왔어요. 그렇죠. 이제 음식으로만 넘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떻게 넘겨야 되냐 하면은 그 시기에 본인이 감동받을 만한 대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9살짜리 류마티스 환자도 받고 그리고 재수할 때 생긴 사람 받고 결혼하면서 생기고 임신해서 생기고 출산해서 생기고 폐경이 딱 되면서 또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게 호르몬에 급변하는 시기쯤에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넘기느냐는 열광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돌도 좋아해야 되고 남성이 여성을 뭐 좋아하는 건 자유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억누르지 말고 이런 시기를 잘 넘긴다면 훨씬 좀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이 될 수 있고. 최홍림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생기지가 않겠군요. 저런 병은. 그러니까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 생길 일이 없죠. 네. 건강을 위해서 최홍림 씨 같은 인생이 너무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혼자 잘 살겠죠. 뭐. 네. 정말 저는 사막에 내놔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럼요. 네. 한번 내놔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왜 강의를 안 들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강의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사춘기가 갱년기를 이해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훨씬 남편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더 무섭다. 이걸 한번 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내는? 자, 아내는 뭐만 알면 다루기 쉽다. 월경 주기만 알면? 월경주기? 매뉴얼만 알면. 역시 오영실 누님이 똑똑하시네요. 진짜요? 진짜예요? 예, 월경주기. 진짜예요? 예.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월경 주기도 알아야 되고 혈액형도 오늘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 예, 생리 주기는 전 세계 이제 여성분들이 1월 1일 날 배란이 됐다면 모든 여성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1월 15일 날 생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란일의 14일 뒤는 반드시 생리를 시작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요 기간에 배란이 됐는데 임신에 실패한 증거가 생리거든요. 그렇죠? 임신에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몸은 특히 여성의 몸들은 굉장히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원래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생리가 시작된 거니까. 초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본인이 허리하고 엉덩이에 살이 찌면 이 골반이 아이를 받칠 수 있기 때문에 아, 임신 준비됐구나 해서 생기는 게 초경이니까. 근데 여성들이 당분이 땡기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남성들에 비해서 근육이 적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적으면 당 조절을 훨씬 못해요. 예. 예, 뭐 많으신 분도 가끔 계시는데 예,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근육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활기도 찾고 하는데 그게 카페인이 나와야 카페인을 줘야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커피랑 설탕이랑 합해놓은 게 잘 땡겨요. 그래서 커피 시럽 된 거랑 우리 믹스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가 세계 최고 음식. 예, 너무 호응이 좋은데요. 네, 화를 내도 아드레날린은 나오잖아요. 근데 아드레날린보다는 다른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화를 너무 내도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통증은 억제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엔돌핀이 계속 나와서 생기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혈액 속에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프진 않습니다. 그게 또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덜 아프고 아플 때는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별로 안 아프니까. 근데 여자는 장점이 오래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 아픈 징후가 너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를 하면 낫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남자는 비뇨기과를 잘 안 가지만 여성은 아무래도 산부인과 가야 되잖아요. 예, 가게 되면 우리가 급사했던 사람들의 혈관을 보니까 혈관 벽에 이 클라미디아라는 균하고 헬리코박터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리코박터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동맥경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도 일으켜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은 산부인과를 가면 항생제를 쓰면 주로 이 클라미디아라는 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자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도 훨씬 덜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진짜 아프지 않은데 항생제를 쓸 일은 별로 없죠. 그렇죠? 비뇨기과를 자주 안 가니까. 그래서 이 균들이 벽에 붙어서 여기다 칼슘을 딱 바르게 되면 벽이 굳어요.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게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은 그냥 필요하니까 지나다니는 거예요. 혈관 벽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붙어서 여기 혈관 내피세포라고를 파괴를 시켜야 되거든요. 파괴가 되면 여기다 균이 붙어요. 그다음에 칼슘이 붙어서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죠. 딱 붙이면 여기는 진짜 딱딱해서 혈액이 지나가기 힘든 곳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오래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성 호르몬도 있지만 병원을 자주 찾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장점은 사실 있었다. 그래서 그 생리 주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월경 주기를 알아서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월경 주기를 사실 그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경이 돼도요. 실제 자기 몸의 근육들은 세포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생리처럼 본인의 어떤 리듬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생리를 안 하는데 왜 그래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 패턴은 우리 세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14일 뒤면 왠지 아프다던가.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 한 달이 있다면 반 정도는 건드리지 말고 임신에 실패해서 생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생리 주기도 얘기를 드렸지만 혈액형도 재밌는 게 있는 게 우리가 B형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이해할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성향들이 많고요. 우리 여기 B형 한번 손 들어볼까요? B형? 그리고 만약에 O형은 남들이 예라고 할 때 O형은 오예라고 하는 오예가 많아요. 오예가. 그리고 이제 A형들은 남들이 예라고 할 때 눈치 본 다음에 이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A형 유일하시죠. 그렇죠. 바로 안 저쪽. 그리고 이제 AB형은 남들이 예할 때 꼭 왜 예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조금 그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A형 있네요. 이걸 이제 질환으로 설명을 하려면 물론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뭐 100% 맞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정도를 보면 A형 같으면은 위궤양이나 이제 위 질환이 분명히 좀 더 많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O형 같은 경우는 십이지장 궤양이나 장 질환이 좀 더 걸리는 확률이 높은 걸로 돼 있고요.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 교과서에도 있지만 어떤 종양에 대해서는 B형이 훨씬 불리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매길 때 B형이 더 나쁜 점수가 나오는 종양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AB형은 뭘 해도 뭐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걸 냅두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혈액형과 생리 주기도 제대로 알게 되면 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좀 이해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